네, 예전에 이전 영상에서 리눅스 머신에 리눅스 가상 머신에 버추얼박스 가상 머신에 오라클 DB 21C를 설치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그 가상 머신에 오라클 RACDB 21C를 설치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RACDB는 좀 싱글 DB보다는 좀 복잡해요. 일단 소프트웨어도 DB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RAC, 그러니까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그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야 되고 클러스터도 구성해야 되고 또 공유 스토리지 볼륨, 그 ASM 공유 스토리지 볼륨도 만들어야 되고 단계가 좀 깁니다. 그래서 4개로 영상을 잘라서 만들어서 올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만들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버추얼박스에 그 오라클 리눅스 파일 서버를 설치하는, 그래서 게스트 OS를 만드는, 예전에 한번 하긴 했었는데요. 그 이제 RAC 설치를 위해서 조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먼저 하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서버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오라클 리눅스 파일 가상 서버가 하나 딱 만들어질 건데, 그거를 복제를 해가지고 투 노드를 만드는 거죠. 미리 이제 필요한 세팅을 쭉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복제를 해가지고 서버 2대를 만든 다음에 이제 2대가 공유할 수 있는 또 ASM 공유 스토리지가 필요하겠죠. 그거 만드는 것까지, 그게 한 두 번째 영상에서 진행할 거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2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설치하고 CRS 구성하고 뭐 이런 그런 RAC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부분이 세 번째 영상이 될 거고, 네 번째는 이제 그 환경에서 RAC DB를 설치하는 설치하는, 그렇죠. DB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DB를 생성하는 과정이니까, 예, DB 소프트웨어 설치 및, 그렇게 돼야겠네요. 이게 소프트웨어, 정확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및 DB 생성 과정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4단계에 걸쳐서 버추얼박스 가상 머신에 오라클 RACDB 21C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버추얼박스에 오라클 리눅스 파일 서버 생성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미디어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이건 예전에 설명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자면, 오라클 이제 구글에서 오라클 리눅스 다운로드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오라클.com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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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까요? 여기 너무 깊이 들어왔네요. 이거 말고 요리 들어가죠. 요리 들어가시면 여기 오라클 리눅스 인스톨레이션 미디어, 이게 ISO 이미지, 요거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버전별로 쭉 이제 있고요. 여기 풀 ISO 해당되는 요것만 받으면 됩니다. 버전을 원하는 버전으로. 저희는 이제 8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8버전. 이게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9버전이 오라클 리눅스 최신 버전인데 9버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설치가 안 됩니다. 지금 나온 버전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1C가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인데, 요거 이제 설치하기 전에 항상 그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여기 데이터베이스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리눅스 요거 클라이언트나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걸 보시면 안 되고 이걸 보셔야 되죠. 아니면 뭐 이걸 보거나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이걸 보셔도 되고, 어쨌든 이걸 보면은 들어가서 보면 이제 처음에 인스톨레이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OS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설치 가능한 OS가 나오거든요. 리눅스. 근데 보면은 오라클 리눅스 8 버전대예요. 8.2 이상, or later니까 이상인데 어쨌든 8 버전이라는 거죠. 또 7.6, 7.6 이상, 7 버전대에서 이게 뭐 8 이상 뭐 이상이니까 뭐 9 버전도 되냐 그게 아니라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8 버전대에서 8.2 이상이란 얘기고 7 버전대에서 7.6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고 그리고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요건 8.2 이상, 또 수세 리눅스 이렇게 지원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걸 만족해야 돼요. 요걸 만족 안 하면은 하다가 중간에 막 에러가 납니다. 처음에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나중에 다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입니다. 나중에 무슨 뽀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요걸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오라클 리눅스 8을 요 버전 8 버전에서 가장 높은 게 8.7이죠. 요걸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이미 받아놨습니다. 다운로드는 오라클 리눅스 요거죠. 오라클 리눅스 8.7 x8664 요게 요거고요. 미리 받아놨고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예전에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주 쉬울 건데, 일단 새로 만들기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OL8 일단 OL8이라고 해놓을까요? OL8 나중에 이름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OL8이라고 하죠. OL8이라고 하고 여기는 VB 이쪽에다 생기처럼 뒤에다 만들 거고, iOS 이미지는 지금 선택 안 해도 됩니다. 리눅스, 오라클 리눅스 64로 이미 선택이 돼 있죠. 그래서 뭐 바꿀 건 없고요.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되고, 이 상태에서 다음 여기 메모리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보면 안 되죠. DB는 한 1기가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메모리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DB는 얼마 안 되는데, 이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요걸 봐야 되죠. 요 RAC 관련된 거니까 요거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죠.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 있을까요? OS 서버 컨피그레이션, 클러스터. 이거 어디 갔지? 찾으려고 하면 또 없어. 또 요거였나? 이건 디스크, 휴지 메모리, 마운트. 요거였나? 여기 있네요. 처음에 있었구나. 이게 여기 보면은 미니멈 램 사이즈가 적어도 n리스트 8기가 이상이죠. 8기가 이상이에요. DB만 설치할 때는 1기가 이상만이면 되거든요. 레코멘데이션 2기가 이상인데, 이게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RAC를 위해서는 8기가 이상이어야 됩니다. 램이.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램이 8기가 이상이어야 돼요. 이걸 8기가로 해야 되는데, 근다고 해서 이걸 정확히 8192라고 정확히 딱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DB 서버가 8192로 잡히는 건데, 이게 정확히 8기가가 안 돼요. 좀 모자라요. 나중에 이제 딱 OS 깔고 나서 DB가 딱 쓰려고 보면은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 보면은 이미 OS가 좀 사용하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저스트하게 8기가로 딱 잡으면 안 되고 조금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8500? 뭐 이렇게 이 정도, 아니면 뭐 9000을 잡든가, 뭐 이렇게 9기가나 8.5기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셔야지
8192라고 하면 설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설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체크할 때 이제 그게 워닝으로 나오는 거죠. 8기가가 좀 안 된다. 무시하고 넘어가면 설치는 되긴 됩니다. 공간이 없을 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메모리가 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64기가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8500으로 놓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에러도 안 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CPU는 이제 뭐 적당히 잡아주면 되죠. CPU는 특별히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 이상이면 되는데 하나 쓰면 좀 느리겠죠. 저는 4로 잡겠습니다. 어차피 쓸 때 많이 뭐 최대한 쓰는 거고 4까지 쓰는 거고 안 쓸 때는 뭐 CPU가 놀기 때문에 호스트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4로 잡고 이제 스토리지 로컬 디스크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이제 DB가 올라갈 디스크 공간은 아니에요. DB가 올라갈 공간은 따로 나중에 잡을 거고 그건 이제 ASM 스토리지로 공유 스토리지 잡을 거고 여기는 이제 그 서버의 로컬 스토리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서버에도 로컬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겠죠. 뭐 OS도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그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도 설치되고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죠. 여기는 한 100기가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이건 좀 크게 잡아주셔도 돼요. 이거 다 안 써도 프리 얼로케이션 이걸 체크 안 하면은 이걸 다 잡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만큼만 제가 쓰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100기가까지 늘어나는 거지 처음부터 100기가를 확 잡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기가로 이렇게 잡아주고 다음 피니쉬 이렇게 하면 이제 서버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더블 클릭하면서 시작하면 이제 그 아까 받아놓은 그 오라클 리눅스 ISO 이미지 그걸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RAC를 위해서는 좀 뭔가 세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네트워크를 좀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세팅을 해줘야 돼요. 어댑터를 2개를 잡아야 돼요. 2개를. 지금은 최대 4개까지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다 2, 3, 4는 다 체크가 안 돼 있죠. 안 쓰는 거죠. 1만 지금 체크가 돼 있는 건데 이걸 2개를 써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RAC에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블릭 IP 네트워크가 하나 필요한 거고 서비스망이죠. 서비스 이제 들어오는 거 그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DB 노드 간에 서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통신하는 데이터도 주고받고 하는 그 인터커넥트 네트워크 그게 또 하나 필요하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어댑터를 2개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를 저는 어댑터의 브릿지 요거를 처음에 여기 하나 달 거고요. 여기는 눌러서 여기는 호스트 전용 어댑터 이렇게 쓸 겁니다. 호스트 전용 어댑터는 인터넷이 안 되고 내부 그 이 안에 게스트 OS들끼리만 왔다리 갔다리 통신하는 용도로 쓰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커넥트 용도로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요걸 인터커넥트 그 프라이빗 IP로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터넷도 되고 마치 독립적인 이 PC처럼 IP를 할당받아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스트 이게 지금 내 호스트 서버가 호스트 시스템이 받은 IP 대역하고 똑같은 IP 대역을 얘가 게스트가 하나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얘가 호스트처럼 똑같이 대등한 IP를 받아서 대등한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도 되고 또 이제 서버들끼리 통신도 되고 뭐 다 됩니다. IP를 할당해 줄 거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요걸 어댑터의 브릿지 이걸 하나 받을 거고요. 얘를 서비스 IP를 굳이 인터넷을 또 되는 어댑터의 브릿지를 쓰는 이유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지금은 뭐 이걸 하나 만들었지만 그 도구에 보면 네트워크에 지금 호스트 전용 어댑터가 이게 56.1 이거 하나만 지금 디폴트로 버추얼박 설치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더 만들어도 돼요. 만들게 해가지고 19168 뭐 10.1대를 쓰든가 아니면 뭐
뭐 56, 100, 106.1대를 쓰든가 해서 자기가 만들면 돼요. 예, 그래서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여러 개를 만들고 그걸 그 IP 대역도 C 클래스를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만들면 됩니다. 추가로 더. 그러면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RAC에 써도 물론 그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쓰지 않고 굳이 어댑터의 브릿지를 제가 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그 인터넷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RAC 설치할 때 필요한 패키지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염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은 되게 깝깝하거든요. 이제 그걸 수동으로 다 모든 걸 다 RPM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저는 어댑터의 브릿지로 얘는 잡아주고 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인터커넥트는 호스트 전용 어댑터 잡아주고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어댑터 1, 어댑터 2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 되죠. 더블 클릭하면 이제 기동을 할 거고요. 얘가 서버를 기동을 하면서 이제 그 설치 이미지를 넣으라고 나오죠. 설치 이미지 아까 받아놓은 거, 요거 있죠. 다운로드에 받아놓은 거, 요걸 이렇게 선택해주고, 요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그 키보드의 화살표 위아래 눌러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디폴트가 테스트로 되어 있는데 위로 올려서 인스톨 오라클 리눅스 870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설치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굳이 여기 한글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잉글리시로 쭉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서버 OS도 그러고 DB도 설치할 때 그냥 잉글리시로 쭉 세팅해 놓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이제 뭐 설치하다가 뭐 이제 제가 설치할 때는 이제 제가 설치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은 뭐 에러 만날 일은 별로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뭔가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에러를 만날 확률이 많겠죠. RAC니까 좀 복잡하다 보니까 또 실제 나중에 이제 운영하다가도 이제 무슨 에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에러를 가지고 뭔가 해법을 찾으려면 결국은 구글링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영어로 된 그 문장 자체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페이스트 해야지 구글링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한글로 된 걸로 나오면은 메시지가 나오면 그걸 한글을 붙여 넣어봤자 그 한글 데이터는 별로 없거든요. 구글에.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똑같은 걸 테스트 하다가 그런 에러를 만난 사례들 이런 것들은 다 영어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그대로 그 영어 문장 그대로 갖다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한글로 나와 있으면 그걸 또 영어로 번역하면 실제 영어 문장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그냥 다 영어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DB 이제 설치할 때 캐릭터 셋만 UTF-8로 해놓으면 한글까지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K516, MS, K516이나 뭐 코리아 뭐 MS 윈 949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걸 바꿔 한글 지원되는 캐릭터 셋으로 DB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이 바깥에 뭐 OS라든가 이런 건 다 잉글리시로 그냥 다 하면 좋습니다. 굳이 한글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잉글리시로 하고 컨티뉴. 여기서 이제 여기 인스톨레이션 테스트, 이 빨간 것은 다 해줘야지 이제 다음 비기닝 스토리 버튼이 나타나는 거고요. 인스톨레이션 데스티네이션은 요거 하드 100기가 닦아놓은 거 있었죠, 처음에 만들 때. 그거 이제 한번 눌러주고 한 번 더 눌러주고, 그래서 체크 표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done 해주면 되고요. 그걸 해주면 되고, 루트 패스워드 눌러서 잡아주면 됩니다. 저는 좀 너무 제가 자주 쓰는 그 패스워드가 있어서 아주 쉬운 글자로 썼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런 경고 메시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또 나오죠. 그냥 무시하고 다 넘어가면 됩니다. 요거 두 개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타임 앤 데이트, 요게 지금 뭐 아메리카 뭐 뉴욕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좀 바꾸어주는 게 좋겠죠. 아시아 서울 세율 서울, 여기 있네요. 서울 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비긴 인스톨레이션. 네,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거 설치하는데 한 15분 이상 걸린 것 같고요. 네, 다 되면은 컴플리트라고 나오고, 여기 이제 리부트 시스템이 나오죠. 리부트 시스템을 누르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라이센싱이 나오는데, 요거는 별건 아니고 눌러서 여기 뭐 라이선스 문제 내용이 있으니까 뭐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accept 누르고 돈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finish configuration 하면은 next, 로케이션 서비스 프라이버시 요거 오프 하시고 next. 여기에 이제 유저를 저희가 이제 오라클 유저를 만들어 가지고 RH 설치할 때 오라클 유저 안에다가 그냥 다 때려 박을 겁니다.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도 오라클 유저에다가, 오라클 DB도 오라클 유저에다가 그냥 그렇게 설치를 할 생각이고요. 원래는 그 그리드 유저하고 오라클 유저를 나눠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었나? 뭐 예전엔 그렇게 했다가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그 한 유저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리드 유저 따로 만들어서 그리드란 유저로 이름으로 유저를 만들고, 오라클 유저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두 유저로 따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오라클 유저로 할 거고, 아예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할 유저를 넣으라는 건데, 그냥 오라클로 여기서부터 아예 그냥 이 유저를 만들어서 이 유저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유저를 만들 게 아니라. 오라클 넥스트 패스워드 저는
항상 그렇듯이 굉장히 위크한 패스워드로 스타트. 이건 그냥 X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된 겁니다. 설치가 된 거고, 여기 뭐 터미널도 있고 뭐 다 되죠. 근데 유저를 여기서 이제 요 세팅을 좀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래서 유저를 바꾸는 걸로, 루트 유저로 로그아웃하고 네, 루트 유저로 들어가려면은 여기 not listed 나오죠. 요걸로 누르셔가지고 루트, 그다음에 패스워드 처음 설치할 때 아까 입력했던 그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되고, 네, 여기도 이제 새로운 유저로 들어왔다고 또 뭐 안녕하세요 나오고 그러는 건데, 네, 넥스트, 그냥 잉글리시, 다 잉글리시 선택되어 있죠. 넥스트. 프라이버시는 절대 안 되죠. 스타트, X, 네,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유저만 다르게 지금 들어온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제 이더넷 세팅, 이게 지금 아까 두 개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브리지 어댑터하고 호스트 전용 어댑터, 우리 퍼블릭 IP로 쓸 거, 프라이빗 IP로 쓸 거, 이 두 개 네트워크 지금 다 X로 꺼져 있죠. 요거 이제 세팅 눌러서, 둘 다 사실 뭘 누르나 둘 다 옵니다. 한꺼번에 다 세팅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눌러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커넥트 오토매티컬리가 지금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팅을 해놔도 재부팅 하면은 이게 커넥트가 안 됩니다. 또 그래서 네트워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항상 재부팅 하면 다시 또 커넥트 자동으로 하게 세팅해 주시고, IP는 지금 오토매틱인데 이게 RAC에서 IP가 막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뉴얼로 해야 됩니다. 매뉴얼로 해야 되고, 여기에 저는 이제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192, 168, 1.161로 요건 제 환경이 제가 있는 환경이 공유기가 19168 1점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161번이 여유가 있어서 안 쓰고 있어서 저는 이걸 쓰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저를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집에 있는 공유기는 19168 1점대가 아닌데 여기다 박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아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 뭐 집에 있는 인터넷 환경에 맞게 IP를 쓰시면 되고요. 25, 25, 250 넷마스크는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 게이트웨이는 무조건 1이죠. 이것도 게이트웨이도 다 틀려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트웨이가 1.1이거든요. 근데 어떤 집 같은 경우는 1.1이 아니라 1.25인가? 253인가? 255인가? 끝에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게이트웨이. 그거 맞게 하시면 되고, DNS 세팅 안 하면 이것도 인터넷 안 되죠. 그래서 DNS도 구글 거 유명한 거 8.8.8.8 이게 제일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이거하고 하나 더 넣으려면 콤마 해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8.8.4.4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어플라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도 이제 프라이빗 IP도 세팅을 해야죠. 얘도 커넥트 오토매티컬리 눌러주시고, IPv4에다가 매뉴얼에다가 여기는 이제 프라이빗 IP 인터커넥트로 쓸 거고, 192, 168, 56점대입니다. 저 호스트 전용 어댑터는 56에 똑같이 161 이렇게 해주고, 255 이거 255 255 0 192, 168, 56.1 이렇게 해주면 되고, DNS는 세팅 안 해도 됩니다. DNS는 필요 없고요. 이게 뭐 인터넷 할 건 아니니까 어차피 세팅해도 되지도 않고, 어플라이 여기까지 하면 되고, 이거 뭘 눌렀어? 어문 거 눌렀네?
잠깐. 아이씨, 그 사이 뭐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뭔가 이상한 걸 눌렀습니다 제가. 아이씨, 그 이걸 누르라는 사이에 팝업이 떠가지고 뜬 팝업을 눌러버렸네. 어플라이를 누르려고 그랬는데. 네, 어플라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동 커넥트 됐죠. 제대로 커넥트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여기에서 터미널을 띄워 가지고 여기서 IP ALS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92.168 1.161로 세팅되어 있고 프라이빗 IP는 19168 56.161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요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해야 될 게 지금 다음에는 이제 서버 복제해서 ASM 공유 스토리지를 만들 건데 서버 복제하기 전에 세팅을 하나에다 할 건 최대한 해놓고 복제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 두 번 또 일을 안 하니까. 이미 복제를 먼저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세팅하려고 하면 양쪽을 매번 왔다 갔다 두 번씩 다 똑같은 걸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필요한 세팅은 다 하나에다가 여기다 쭉 다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제를 하면은 그대로 또 카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쭉 좀 한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별건 아니고 요거 그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21시 데이터베이스 도큐먼트에 있는 인스톨레이션 가이드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여기 보면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오라클 설치하는 게 이게 사실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불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RAC는 전문가를 불러야 됩니다. 사실 여기 지금 이 도큐멘트 설치 가이드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내용이 이 안에 또 뭐 눌러보면 더 있고 막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이 안에 굉장히 많죠. 이게 챕터가 이 안에 쭉 이런 걸 하고 나서 마지막 9번의 구장에 가서 인스톨 하는 거예요.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설치하는 게. 그 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체크할 것도 많고 세팅해야 될 것도 많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걸 쭉 읽어보시고 이거대로 하셔야 돼요. 원래 실수를 막으려면. 저도 좀 읽어봤었고요. 예전에 많이 여러 번. 그래서 이제 읽어봐서 그걸 매번 할 때마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영어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도.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놨죠.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대로 좀 간단하게 최대한 줄여서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 보고 할 겁니다. 이게 좀 크게 글씨를 크게 하고 여기 보면은 맨 처음 할게 그러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전문가를 불러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저도 사실 이걸 전문가 아닙니다. 저도 오라클 RAC 설치 전문가 아니에요. 제 직업의 바운더리에 오라클 인스톨 하러 다니는 그런 직업은 없어요. 저는 그건 안 합니다. 그건 안 하는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좀 복잡해요. 이게 그냥 뭐 이 아까 있는 그 매뉴얼 그거 뭐 좀 읽어보고 그대로만 하면은 그러면 누구나 다 하죠. 사실은 영어만 좀 할 줄 알면 한 번만 또 해보면 또 금방 또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영어를 몰라도 누구한테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하다 보면은 별의별 경우의 수가 많이 생겨요. 에러도 많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윈도우에다가 뭐 오라클 클라이언트 설치한다? 그러면은 윈도우는 다 똑같잖아요. 다 윈도우 10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환경에 설치하기 때문에 한 번 설치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설치하면은 에러 날 일이 없어요. 근데 실제 이제 DB를 설치하러 가면은 이게 항상 환경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서버 자체에도 HP 서버도 있고 IBM 서버도 있고 뭐 x86 리눅스 서버도 있고 많잖아요. 서버 종류도 각각 다 OS도 틀리고 OS가 틀리니까 커맨드도 틀리고 아키텍처도 다 틀려요. 그래서 미디어도 새로 받아야 되고 전부 다. 그리고 OS마다 같은 HP래도 뭐 HP 같은 리눅스래도 그 리눅스 이 버전 있잖아요. 버전마다 또 틀려요. 이게 리눅스 아까 리눅스 9버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8버전 쓰는데 8버전 오라클 21C는 설치할 수 있는데 뭐 12C 미디어를 가져와서 설치하면 얘 될래나?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미디어하고 이 버전하고 또 맞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하다가 뭐 이상한 에러들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또 RAC는 특히 스토리지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스토리지를 이제 공유 볼륨을 쓰다 보니까 스토리지가 ASM 공유 스토리지를 쓰냐 아니면은 예전에 많이 쓰던 베리타스 가격도 굉장히 비싼 그건 있는데 클러스터 볼륨 매니저라고 그걸 쓸 거냐 베리타스를 쓸 거냐에 따라서 이게 또 틀려지죠. 아니면 또 나스 디스크를 이 RAC 공유 스토리지 쓸 거냐. 일단 RAC는 두 개의 노드, 두 개 이상의 노드가 같은 스토리지를 공유해서 봐야 되거든요. 공유 스토리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ASM을 쓰든가 아니면 이제 뭐 베이타스 같은 걸 쓰든가 아니면 나스 디스크를 쓰든가 나스 디스크도 종류가 또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에 따라서 하여튼 별하별 에러를 만납니다. 그 별하별 에러를 만나면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경험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설치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4개의 영상으로 해서 RAC 설치하는 걸 영상을 만들 거지만은 요걸 보시고 이걸 실제 운영 환경에 요거 한번 설치해 보고 자신감 생겨 가지고 운영 환경에 설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건 그냥 본인 공부하는 용도로 개인 용도로 만드는 RAC 설치용으로 쓰셔야 되는 거고 저도 그런 용도로 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잘 몰라요. 저도 필요한 것들 겨우겨우 매뉴얼 보고 필요한 것들 인터넷 뒤져가면서 해서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RAC 설치한 영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보려고 한 거고 설치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 저보다 훨씬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진짜 설치할 일이 있을 때는 업무 관련해 설치할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전문가들 불러야 됩니다. 직접 하시려다가는 큰일 납니다.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매뉴얼에 있는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했고요. 가장 여기 실제 매뉴얼은 굉장히 많아요. 뭐가 많은데 커널 파라미터 세팅해야 되지 뭐 패키지도 막 설치해야 되지. 근데 그걸 심플하게 확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프리인스톨이라는 게 있어요. 오라클 리눅스 이런 데 보면은 그 프리인스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걸로 하면은 그걸 다 해줘요. 필요한 패키지들 설치해주고 필요한 파라미터 뭐 조정해주고 이런 걸 대신 얘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해놓으면은 단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 매뉴얼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DNF는 염하고 똑같은 거죠. 염 또는 YUM. 오라클 리눅스 7버전에서는 염을 쓰고요. 8버전에서는 DNF를 쓰는데 DNF가 향상된 염 이렇게 얘기하는데 8버전에서 염 써도 똑같습니다. 돌아가는 건. 염 써도 똑같고요. DNF 써도 똑같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프리인스톨을 해주고요. 근데 일단은 그냥 여기다 하면 붙여넣으려면은 이게 붙여넣기가 되긴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푸티로 이제 IP 접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푸티를 띄워가지고 여기서 161로 이것도 하고 글씨 좀 키워야 되니까 잠깐만 체인지 컬러 체인지 여기 폰트를 14 굵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보이게 오픈 액셉트 너무 크네요. 요게 이제 아까 161로 세팅한 데죠. 19168 1.161 루트에 패스워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요걸 푸티는 카피 페이스트가 쉽죠. 여기서 컨트롤 C 누르고 여기서는 그냥 오른쪽 버튼 마우스 키 누르면 딱 붙여지죠. 요게 카피가 되게 편한데 페이스트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잘못 쓰다가 실수로 마우스 보통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막 붙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인스톨 인터넷이 돼야 됩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에러 나고요. 처음에 리파지토리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리파지토리 체크를 쭉 하고 처음 쓰는 거라 이게 설치하고 처음 쓰는 거라 리파지토리 체크를 하고 이렇게 이걸 설치하겠다. 예스 누르시면 쭉 설치가 되고 예스 이런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죠. G 라이브 C 뭐 이런 것들이 저기 설치 매뉴얼에 보면 이런 걸 다 설치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방에 그냥 다 끝냈죠. 이걸 하면은 단계가 굉장히 이제 스킵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렉토리인데요. 이제 먼저 유저부터 정리해야죠. 유저를 이걸 하고 나면은 프리인스톨을 하고 나면 그 그룹을 얘가 만들고 유저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유저는 안 만들고 그룹을 만들죠. 그룹을 etc 밑에 그룹을 보면은 얘가 오라클이랑 그룹도 만들었고 오인스톨, DBA, 오퍼 뭐 이런 것들 백업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오라클 인스톨러에서 권고하는 그룹 만들라는 그룹들이거든요. 그걸 다 만들었어요. 얘가 유저 그룹까지 만들어줍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하나만 쓸 거예요. 그냥 DBA로 다 통일해서 단순하게. 실제 운영에서는 매뉴얼대로 하시고 그건 뭐 이제 전문가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다 필요 없어요. 귀찮고요. 그냥 DBA 그룹 하나만 쓸 거라 그거 하나만 쓸 거고 저 오라클 그룹은 지워버리고 뭐 그래서 이제 오라클 유저도 있죠. ID 오라클 해보면 오라클 우리가 그 GUI에서 처음 설치할 때 오라클 유저를 만들었잖아요. ID 보면은 오라클 유저가 있는데 그룹이 오라클이에요. 이 그룹은 지워버릴 거고요. 그리고 뭐 오라클 그룹하고 휠 그룹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지금 그룹이 지정되어 있는 건데 둘 다 없애버리려고요. 없애버리고 그룹은 딴 걸로 DBA 그룹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은 이런 식으로 유저 모드 -G DBA 이렇게 하면 되죠. 좀 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유저 모드 -G DBA 그룹을 프라이머리 그룹으로 해서 바꾸겠다. 오라클 유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ID 오라클 해보면 이렇게 DBA 그룹으로 바뀌었죠. 휠 그룹은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룹을 아예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오라클 그룹 지워버리고 휠 그룹 지워버리고 그룹 델이라는 커맨드로 하면 되고요. 휠 그룹도 지워버리고 ID 오라클 보면 이제 달랑 DBA 그룹만 남아있죠. 오라클 유저는 DBA 그룹만 남아있습니다. 모든 건 이제 다 DBA 그룹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설치할 디렉토리 요게 필요합니다. 요걸
요걸 지정을 해야 되는데 U01에 APP에 21.3 버전이니까 21.3.0의 그리드, 이걸 이제 그리드 소프트웨어 홈으로 지정 만들 거고요. 마이너스 P를 주면 요 안에 서브 디렉토리, 부모 디렉토리부터 해가지고 쭉 한꺼번에 다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게 루트에 만들어지는 거고, U01이란 파일 시스템이 없거든요. 루트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100기가를 닦았잖아요. 100기가를 닦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반절 이상이 지금 루트로 가 있고, 나머지 30기가 정도가 홈으로 가 있고, 나머지 짜잘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루트에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가 제일 공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에 U01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로 가보면 여기에 이제 U01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U01. 그러고 또 그리드, 요것도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U01을 지금 루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권한이 루트로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오라클의 DBA로 바꿔줘야 나중에 오라클이 여기다가 뭘 설치를 하든 파일을 갖다 놓든 할 거죠. 그래서 change own 해가지고 오너를 갖다 오라클의 DBA 그룹으로 이렇게 U01을 바꿔주고요. 이런 부분은 그 매뉴얼에 나옵니다. 매뉴얼에 나오고요. 이 부분만 안 나와요. 유저 뭐 그룹 델 뭐 이런 부분만 조금 안 나오는 거, 이건 제가 넣은 거고 이 부분은 다 나옵니다. 매뉴얼에 나오는 거고, 이게 요거 이제 체인지 모드, 체인지 모드는 마이너스 R, 이걸 빼먹었지. 요건 필요 없는 얘기고, 7호로 뭘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권한을 다 7호로 해서 그 U01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R이 서브 디렉터까지 싹 바꾸란 얘기거든. 한꺼번에 모두 다 775로, 755가 아니라 775로 바꿨네. 사실 안 바꿔도 되는데, 여기다 이제 다른 유저를 만들 때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 그리드 유저하고 오라클 유저 쓸 때 그리드하고 오라클은 유저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룹만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한이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룹 권한을 갖다 7로 줬던 건데, 사실 이제 저희는 하나로 쓸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는 건데, 어쨌든 뭐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IP 세팅을 해야 되죠. IP 세팅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퍼블릭 IP, 이게 서비스망, 이게 RIP죠. RIP 161하고 162. 161은 이미 세팅돼 있죠. 이거를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잡을 거고, 그리고 호스트명도 이걸로 바꿀 겁니다. 이걸로 바꿀 거고, 프라이빗 IP는 56점대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뒤에는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줄 거고, 버추얼 IP, 이게 실제 서비스하는 VIP죠. 163, 164로 할 거고, 물론 이 IP들은 다 어디서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안 쓰는 거 확인해서 저는 지금 세팅을 한 거고, 이대로 할 거고, 이게 RIP, 이게 VIP, 둘 다 이제 서비스 IP고, 그러니까 1점대로 돼 있는 거고, 얘는 인터커넥트 IP가 되는 거고, 스캔 IP. 스캔 IP는 원래는 3개 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65, 166, 167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막 DNS도 만들어가지고 같은 DNS로 얘를 찾으면은 165, 166, 167을 찾아가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버추얼 머신에다 만드는데 DNS까지, DNS 없죠. 이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DNS 없기 때문에 이게 IP를 3개를 갖다 놓고 DNS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DNS 버추얼 머신에다 리눅스 하나 깔아놓고 거기다가 DNS 설정하면 되긴 되는데, 그건 또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라, 그냥 스캔 IP는 그냥 하나만 쓰는 걸로 하고, 그럼 나중에 이제 설치하다 보면은 에러가 나요. 이게 에러가 아니라 경고, 워닝. 왜 스캔 IP가 하나밖에 없냐? 난 하나밖에 안 쓸 거다. 무시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실제로 스캔 IP를 어디서나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 VIP로 그냥 직접 하는 데가 많거든요. 와스에서 VIP로 직접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 스캔 IP로 쓰는 경우가 있긴 있을 텐데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스캔 IP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ETC 밑에 호스트 얘를 갖다가 열어가지고 VI로 열어서 여기를 VI ETC 밑에 호스트 파일, 여기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 끝에 가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돼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고, WQ 이렇게 해서 호스트 파일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을 이제 지금 로컬 호스트 뭐 이렇게 돼 있죠. 호스트명이 요걸 이제 요거하고 이름을 맞춰주려고 OL8 RAC1으로 이름을 바꿔줄 건데, 리눅스 8 버전은 이런 식으로 호스트 네임 CTL 커맨드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리눅스 버전마다 커맨드가 호스트 네임 바꾸는 커맨드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버전마다 찾아봐야 됩니다. 리눅스 8은 오라클 리눅스 8은 호스트 네임 CTL 커맨드로 바꾸고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프리티 한 번 해도 되나? 그래서 바뀌어졌는지는 호스트네임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OL8 RAC1으로 지금 바뀌었죠.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 더 들어가면 돼요. SU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바뀌어져 있죠. 호스트네임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요. GI는 8기가 이상, DB는 1기가 이상. 메모리는 뭐 확인할 필요 없죠. 뭐 당연히 8기가겠지. 8점 몇이라고 나오겠네. 수압 공간은 메모리의 1배에서 1.5배 정도 여야 하고요. 이건 16GB 이하일 때, 16GB 넘어가면은 또 이게 몇 배인지 뭐 이런 것은 또 있어요. 그건 매뉴얼에 보면 나옵니다. 도큐먼트 매뉴얼에 보면은 어떻게 몇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8기가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돼요. 사실 조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조회 보면은 수압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지? 수압이 왜 4기가로 잡혔네? 수압 토탈이 600 4기가 이런 젠장할 메모리가 8기가인데 수압이 4기가로 잡아놨어요. 반으로 잡혔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상하다. 지가 알아서 잡던데 딱 메모리 사이즈만큼 이렇게 반띵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놨네요. 이렇게 하면은 좀 늘려야 되는데요. 피곤하게 됐네요. 잠깐만요. 수압을 어디다 적어놓은 게 있는데, 수압도 이게 늘리려면은 인터넷 찾아보면 리눅스 수압 공간 늘리기 뭐 이런 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되고요. 제가 이것도 에러가 워닝 뭐 이런 식으로 날 거기 때문에 맞춰주죠. 뭐 이건 뭐 하면 되니까. 제가 이걸 템포야 뭐 루트 밑에 있으니까 뭐 충분히 1기가 이상일 거고. 이걸 할 줄은 몰랐네요. 이건 이렇게 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방법은 뭐냐면은 ETC 밑에 수압 파일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DD 커맨드로 만드는 건데, DV0, 그러니까 널 값을 넣어가지고 실제 깡통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24 블락 사이즈가 1024고 카운트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90만 개의 블락인가? 1024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게 K라고 보면 메가, 기가, 9기가 정도 되겠죠? 9기가인데 너무 많죠. 지금 4기가만 더 5기가 만들까요? 5기가?
5기가 하면 이걸 5로 바꾸면 되겠네요. 5기가짜리 하나 파일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를 make swap 해가지고 swap 파일로 포맷하고, 그 다음에 swap on 해서 활성화 시켜주고, 재기동하면 또 얘 다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얘를 또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마운트를 해줘야 되니까 etc 밑에 fs 탭에다가 이걸 넣어주고, 여기까지 해주면은 수압이 드러납니다. 이대로 이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제가 예전에 여기다가 카피를 해놨던 거고, 이걸 지금 쓸지는 몰랐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요. 5기가짜리 파일을 수압 파일을 만들어 주고, 네, 5기가짜리 만들었고, 베이크 수압에서 수압 파일 이렇게 메이크 수압 해주고, 뭐 에러는 없죠. 잘 만들었고 뭐 에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압 온 이렇게 해주면 뭐 온 됐답니다. 퍼미션 뭐 얘기가 나오는데 무시하고, 이걸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되네. 그냥 9기가로 늘어났네요. 아까 원래 4기가 있다가 5기가를 추가했으니까 합치면 9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 수압이 9기가로 늘어났고, etc 여기에다가 fs 탭에다가 vi 해가지고 이거 fs 탭에다 넣어줘야죠. 맨 끝에다가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뭐 줄이나 이쁘게 좀 맞춰줄까요? 여기 탭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공백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좀 되겠네요. WQ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기동해도 항상 수압은 9기가, 이게 1배에서 1.5배면 되니까 메모리가 지금 8기가니까 9기가면 적당할 것 같아요. 에러는 안 날 겁니다. 템프야 뭐 tf-h 템프에 보면은 54기가 널널하고 1기가 이상이면 되니까 얘는 아주 널널하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예전에는 제가 8기가를 잡았으면 8기가가 잡혔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하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시스템인데도 이렇게 좀씩 달라지잖아요. 이런 이슈가 생긴다니까요. 엔지니어들이 이제 이런 걸 대처하는 거죠. 체크해보고 다. 혹시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또 왜 또 다르지? 저런 것들이 또 에러를 만나고 이제 나중에 이게 간단한 에러일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상한 데서 뭐 문제를 일으켜서 그거 찾느라고 막 헤매고, 그거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리밋을 넣어줘야 돼요. 뭐 넘버 오브 파일이나 뭐 메모리 mem락이나 뭐 프로세스 개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것도 매뉴얼에 나오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아까 그 프리인스톨에서 세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안 해주기 때문에 유저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라클 유저별로 다른 그리드 유저 쓴다 면 그리드로 똑같이 이걸 이만큼을 해줘야 돼요. 유저만 바꿔가지고 어디다가 이 파일에다가 limit.conf에다가 이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vi로 열어가지고 여기 보면 맨 뒤에 가보면 여기 end of file 전에 이쯤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나중에 이제 오라클 유저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뭐 u limit 마이너스 sn 하면은 이 sn이 number of files 이 값을 아마 보여줄 거 뭐 그럴 거거든요. 1024로 돼 있죠. 40965로 했는데 이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 이게 변경 후에 서버 재부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고, 나중에 재부팅 하면은 오라클 유저에서 이렇게 쳐보면 40965 나올 겁니다.
이게 좀 값이 조금 틀려요, 이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GI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매뉴얼에 나와 있는 요 필요한 값하고 DB 서버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 유저에 필요한 값하고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틀린데 저는 그걸 합쳤어요. 두 개를 짬뽕해서 큰 걸로 다 넣어가지고 둘 다 만족하라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 매뉴얼하고. 유저를 다르게 하면 뭐 이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매뉴얼대로 해도 되고요. 어쨌든 뭐 이따가 이제 재부팅은 할 일이 있을 거니까 지금 당장 뭐 이걸 재부팅해서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으면 나중에 인스톨 할 때 나와요. 경고 메시지로. 이 값이 뭐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세팅이 안 됐나? 그때 체크해도 되고 그때 수정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TP를 설정해야 돼요. 이게 NTP가 그 타임 서버, 타임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 지금 1번 노드, 2번 노드 간에 시간이 막 틀려버리면 막 10분씩 차이가 난다. DB가 개판이 되겠죠. 예. 정확히 타임이 노드 간에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임 서버를 띄워가지고 NTP 서버를 띄워서 그걸 이제 타임을 항상 똑같이 가져와서 반영을 해주게, 서버에 반영해주게. 안 그러면 이제 그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타임이 처음엔 맞을지라도 나중에는 좀 하다 보면 이제 좀씩 달라지거든요, 타임이. 그래서 그걸 맞춰줄 필요가 있어서 NTP를 해줄 필요가 있고, 이 NTP도 그 리눅스 버전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이게. 이것도 잘 버전별로 구글링에 찾아봐야 돼요. 이게 오라클 리눅스 8 버전에는 크로니를 쓰고요. 7 버전인가는 딴 걸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좀 다릅니다, 이게. 어쨌든 이건 지금 8 버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CTL enable 크로니 D를 먼저 해주고, 아이고 잠깐만 컨트롤 C. 다 모든 건 다 루트 유저에서 해야죠. 오라클 유저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크로니 D를 스타트 해주고, 그런 다음에 타임 데이트 CTL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돌고 있는지. 보면은 이제 액티브로 돌고 있죠. 시스템 클락 싱크로나이즈드 예스로 돼 있고, 잘 돌고 있는 거고, 또 확인하는 방법이 크로니 C 소시지 마이너스 V 버식인가 뭐 이걸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타임 서버인가 봐요. 그렇다 치고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서버 세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서버 세팅은 끝났고요. 일단 요것은 이제 셧다운 마이너스 그 전에 패스워드도 아까 오라클 패스워드는 저기 세팅 돼 있죠. 이것도 필요 없고 다 됐네요. 그러니까 셧다운 마이너스 H0 해서 셧다운 하면 되죠. 셧다운 하면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셧다운 된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다음 영상에서 서버 복제하고 ASM 공유 스토리지 만드는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